네, 안녕하세요. 오늘 네. 또 우리 네. 자 다시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엉클오지 호주 사는 사람들. 오늘 여기 어디? 여기 세종. 세종. 네, 세종. 그래서 엉클오지 출장을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세종에서 네. 또 호주에서 오래된 친구, 네. 네, 브라이언님 만나가지고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오늘 어떤 얘기 좀 해주실 거예요? 오늘은 이제 어땠을까? 어땠을까? 우리 호주 이제 유학이나 이민을 가려는 사람들 네. 가시기 전에 알았으면 좋았을 그런 것들, 좋을 것들 그런 네.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면 어떨까? 이거는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 네.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서 음. 느꼈던 것들을 좀 이렇게 공유해보면 어떨까? 지금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음, 본인이 음, 호주에 왔다가 음. 다시 또 어떤 결정의 추를 두고 반말해도 되지? 반말한테 반말하자 결정의 추를 두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잖아요. 그치. 그럼 그 결정 사항에서 우리가 어떤 고민을 좀 했는지 그런 고민들을 공유하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그때 6년 전인가요? 7년 전인가요? 그죠? 그때 나였으면 어떤 접근을 좀 했을까? 네, 그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호주에서 어떤 공부를 했었나요? 그리고 어떤 목적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는 이제 너도 알겠지만 그 통번역 대학원 가가지고 네. 이제 통번역을 공부하고 맥쿼리 그리고 대학에서 그치 맥쿼리 유니버시티 네. 혀를 좀 굴려보자면 네. 맥쿼리 유니버시티에서 공부했고 그리고 킹스온 인스티튜트에서 이제 어카운팅. 그건 영주권 때문에 트라이했던 그렇지. 거지. 그래서 무슨 학교의 명성이나 레퓨테이션 이런 거보다는 음. 거기 학비가 일단 저렴하고 그리고 일단은 목표 지향적으로 그냥 영주권 먼저 따자라는 생각으로 이제 갔었는데 적성이나 뭐 이런 거 고려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에 그냥 이게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네. 학과니까 네. 그렇게 선택을 했었지. 근데 그게 사실은 이게 엄청난 뭔가요?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영주권을 딴 이후에 나의 어떤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보다는 그냥 방법적인 선택이었잖아. 끼워 맞추기. 끼워 맞추기 선택. 그래서 내가 알기로는 그때 뭐 싱글 점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 너가 뭐 IELTS 기준으로 8.0 올밴드 다 받고 그래서 거의 한 75점 정도까지 75점까지 안 됐었어. 왜냐면 그때는 싱글이랑 그게 없었거든. 그러니까 배우자랑 싱글 그 포인트 자체가 아예 없었어. 그래서 그때는 65점이 이제 오피셜 컷오프였고 70점에서 75점 되면 거의 나오는. 근데도 계속 딜레이가 돼서 마치 이제 그 월급이 인플레이션 못 따라가듯이 계속 이 컷오프가 올라가는 거야. 그 이게 탑업 내 점수를 탑업해도 이게 안 되는 거지. 미치는 거지. 그런 상황이었어. 그래서 그 와중에서 되게 고민이 많았었잖아. 엄청 많았지. 그리고 캔버라도 갔다 왔고. 그치. 근데 캔버라에서 사실적으로는 잡 오퍼도 너한테 했었지. TSS 비자로 이제 그 스폰서십 비자 그 비슷한 거잖아. 그런 걸 해줬었는데 가장 문제는 내가 그 긴 기간 동안 내가 호주에서 정착해서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고민은 하지 않고 일단 영주권 따서 살아야겠다. 왜냐면 한국이 뭐 경쟁도 치열하고 약간 그런 일반적인 클리셰 같은 그런 생각들 있잖아. 너무 힘드니까 좀 새로운 곳에서 시작해보자. 그때 또 생각이 30대 중반에 갔지만 어렸던 것 같아. 그럼 일종의 도전이야? 도피야? 그게 도전과 도피가 믹스가 다였던 것 같고 좀 아쉬웠던 건 뭐냐면 내가 거기 가서 어떠한 삶을 살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목표, 그 최종 어떤 데스티네이션이 없이 그냥 영주권이 일단 1차 목표, 그 다음은 많이 생각 안 했기 때문에 그 1차 목표를 이루기 전까지가 약간 붕 떠 있는 느낌. TSS 비자를 받으면 또 3년인가 근무를 해야 되잖아. 그렇지. 근데 그 기간을 또 나는 붕 뜬 상태로 있어야 된다는 게 조금 되게 괴로웠고 그 과정에서 인맥들이 쌓여나가잖아. 그러니까 쓸데없는 걱정 미리 한 거야. 그러면 이렇게 오랫동안 쌓은 인맥들, 그리고 이 친한 친구도 호주에서 만났던 친구들, 와 나중에 되면은 헤어지게 될 텐데 이 붕 뜬 상태에서 이런 관계를 계속 맺는 것도 괴롭고 근데 또 사람들은 좋아하지. 이제 와이프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붕 뜬 상태에서 살면서 어떻게 이세 계획을 하냐 뭐 이런 고민들이 되게 많았던 거야. 그런 상태에서 계획이 있었으면 나는 몰라 영주권 일단 따고 그 다음에 무슨 일이라도 하겠어 이런 계획이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게 없이 일단 영주권 자체가 목표가 돼버리니까
한국이라는 어떤 또 대안을 생각하는 거야. 내가 가면 내가 평생 해왔던 일 뭐 언제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저울질을 계속 또 해왔던 거지. 그러니까 붕 떠 있었던 상태, 저울질을 계속 해왔던 상태, 이게 결국 복합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나를 힘들게 했던 거야. 근데 너는 사실 능력적인 부분들이 있으니까 기회비용이 계속 한국에 있었던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기회비용에 있어가지고 저지먼트를 계속 했단 말이야. 저울에 올려놓고 한국에 가도 내가 이 정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리고 호주에 있으면은 이런 것들은 또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그치, 맞아. 이런 고민들의 상충이 있었잖아. 내가 하나 얘기해 줄게. 내 그 친구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공공기관에서 좀 직위가 좀 높은 편이었어. 직급이 높은 편이었는데 호주 오니까 유학 오니까 너무 좋은 거야, 이 삶이. 왜냐면 거기서 야근을 겁나게 했거든. 근데 왔는데 너무 여유롭고 좋아. 여기 산대. 그래서 그 웨스트필드인가? 거기 가서 일을 했는데 그 약간 쇼핑몰에서 판매직 같은 거였나 봐. 하루 만에 그만두고 그냥 한국 가야겠다 이렇게 된 거야. 왜냐면 못 내려놓는 거야. 그럼 잘 생각해야 돼. 이게 내가 여기까지 열심히 한국에서 공부하고 좋은 대학 나오고 공공기관에서도 막 그래도 우대 받으면서 대우 받으면서 이렇게 일을 했는데 호주에 가서 살겠다라는 게 그냥 그게 최우선 목표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허탈감에 빠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좀 큰 그림을 그리자는 거야. 근데 그런 계획이 없이 가게 되면 결국에는 흔들려. 그렇지. 왜냐면 내가 학교 졸업장 따는다고 영주권 바로 나오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길게 계획을 잡고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지도 좀 고민해보고 그런 과정에서 진짜 영주권만 따고 그 다음에 내 커리어를 다른 걸로 이제 피보팅 해가지고 갈 건지에 대한 고민도 해보고 그럼 영주권 따는데 가는 과정이 괴롭진 않을 거야. 내가 맞지 않은 전공을 이제 선택한더라도 근데 그게 아니고 영주권만 따겠다 이렇게 가면 그 이후의 삶이 허탈해. 그래서 나는 지금 인터뷰에서 말을 되게 아끼고 있는 편이긴 한데 나는 후회한다는 건 아니야 근데 그러니까 후회한다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이거야.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영주권이라는 거, 곧 행복 이런 식으로 뭐 안정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도 하거든. 내가 감히 뭐 4년 정도밖에 안 살았지만 영주권은 이꼴 행복이다 이건 절대 아닌 것 같아. 내가 그 짧은 기간 동안 봐온 바로는 영주권자들, 시민권자들 많이 봤잖아. 행복하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다 근데 똑같지. 그런 걸로 엄청난 포장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이 영주권을 따는 데 있어가 방법적인 얘기 되게 많이 해요. 지역 선정, 뭐 학교 선정, 뭐 학과 선정, 지역 선정, 학교 선정, 뭐 이런 틀 안에. 나 그거 들었던 건데? 나 그거 듣고 한 건데. 그러니까 틀 안에 이렇게 갖추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치. 근원적으로는 내가 이걸 왜 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목적이나 목표 의식들에 대해 가지고 혼자서 두 눈을 부릅뜨고 잘 생각해 봐야 돼. 맞아. 그리고 나서 이 영주권을 취득했을 때 또 다른 스텝이 있단 말이야. 내가 볼 그걸 때 위해서 그때 시작. 그러니까. 근데 이 과정이 꽤 많은 기간들을 끈기 있게 나아가야 되는 시간의 과정인 거야. 끈기 있게 가야 돼. 이 시간의 과정을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겪어오면서 기회비용에 대해서 되게 많이 생각해. 그치. 내 친구는 어디로 가고 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뭘 하고 있는가?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어떤 사람은 그래. 아침에 일어났는데 옆집에 할머니가 막 이렇게 Good morning, how are you? 이렇게 얘기하면 있잖아. 기분이 되게 좋아졌다가 밖에 나갔는데 누군가 길을 물어봤어. 내가 못 알아들었어. 그럼 나는 뭐 하고 있는가? 지난 6개월, 1년이 허송 세월을 보내고 있었지 않은가? 이런 감정의 높낮이들이 계속 온단 말이야. 지나면서 너도 느꼈겠지만 나도 느꼈겠지만 그런 과정들을 계속 거쳐 나가면서 맞아. 그 목표점 하나를 보고 갔을 때 그 다음에 또 어떤 선을 찍어 나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거야. 그게 끝이 아니라 너 말대로 그게 시작인 거지. 그러니까 그게 시작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그 고민을 조금이라도 더 해보면 그 과정이 적어도 좀 붕 뜨거나 힘든 게 좀 덜하지 않을까. 내 생각 그런 생각을 해봐. 사실적으로 내가 여기 와서 이제 뭐 세종이라는 데는 나 처음 와봤는데 그리고 네가 여러 가지 이제 말하자면 엔잡러 아니야, 엔잡러. 그치. 능력이 되니까. 아니 여러 군데서 노동을 하는 거지.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배탈 나가지고 엔잡러 능력이 되니까 이제 엔잡러를 하잖아. 4일째 근데 좋은 나라야, 이 나라도. 나는 좋다고 생각해. 이 나라도 좋은 나라야. 호주도 좋은 나라, 한국도 좋은 나라. 다만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왔을 때는 그 목적에 대해서 도전하는데 고통이 따른다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누가 얘기하는 대로 가면은 쉽게 딸 수 있고
쉽게 뭔가 성취할 수 있고 이거는 아니라는 부분들을 명백하게 생각을 좀 해야 된다. 맞아. 그러면 지금 이제 거의 마무리 지어가는 타이밍에서 그러면 5년 전에 이 결심을 할 때 너한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냐? 나는 미리 걱정한다는 거는 조금 자기를 좀 힘들게 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그래도 고민을 많이 해봤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생각해두고 내가 일단 아까 얘기했던 거 호주로 가서 정착을 하게 된다면 그 이후엔 뭘 할지에 대한 그런 고민도 일단 한번 해보고 그 내가 선택한 전공으로 가서 계속 그 길로 갈 것이냐 아니면 전공은 단지 영주권을 따기 위한 그냥 브릿지 역할만 해줄 것인가도 고민해보고 정말 중요한 거는 사람이 항상 갈 때는 자기가 이제 낙관적으로 뭐든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잖아. 근데 약간 엑짓 스트래티지 이것도 필요해. 출구 전략. 한국도 좋은 나라야. 오고 싶을 수도 있어. 그러면 거기에서 보내는 시간이 헛되면 안 되잖아. 그렇지. 나 본다비치 가봤어. 이런 걸로만은 우리가 경험이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예를 들면은 나는 호주에서 너라는 친구 또 다른 친구들 이름 언급하기 좀 그렇지만은 많은 좋은 친구들 만났잖아.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고 나한테 많은 도움을 주기도 하고 일하면서. 호주에서 너 대단한 게 이제 또 공무 단체에서도 또 일을 했잖아. 아, 그런 건 얘기하지 마요. 얘기할까? 아니. 그래서 그런 친구들이랑 어떤 정말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떤 추억들도 되게 좋았지만 플러스 나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오랫동안 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받았던 어떤 마스터스 디그리, 마스터스 디그리가 도움이 또 됐던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먼저 연락이 오기도 했고 교육업체에서. 그렇지 않았어도 경력이 많았으니까 뭐 어디 가서 일은 할 수 있겠지만 조금 더 자신감이 있는 거 있잖아. 그렇지. 내가 해외 가봤으니까 이런 에피소드도 있었다. 그리고 나서는 또 여기서 공공기관에 또 취업도 했고 그리고 뭐 퇴사했지만 퇴사하고 나서 또 어떤 좋은 기회를 또 지금 잡아서 또 같이 하고 있고 그래서 여러 군데에서 노동을 하고 있다고 했잖아. 그런 게 호주에서의 어떤 그런 경험과 폭넓은 사고관? 그런 것들이 도움 많이 됐었던 것 같아. 근데 이거를 보고 가기보다는 그러니까 다방면으로 일단 신호를 정해놓고 가면 괜찮다는 거지. 근데 그 과정에서 이거 안 되면 나 한국 가면 되지. 이런 뜻으로 말을 한다는 건 아니야. 너무 흥분했는데 지금? 아예 갑자기 옛날로 돌아갔어 내가. 이게 보통 유학이랑 유학 후 이민의 진행에 대한 상담이 밥벌이인데 또 밥벌이를 깎아먹는 얘기를 또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근데 이거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좀 해보고 싶었어. 많은 사람들이 그냥 꺼린단 말이야. 그치. 뭐 영주권 터졌네, 뭐 이민 쿼터가 늘었네, 뭐 이런 얘기들만 하거든. 근데 사실은 갔다 온 사람들의 얘기도 들어보고 그럼. 그리고 거기에서 느꼈던 것도 들어보기 되게 좋은 얘기인 것 같아. 경험이 많이 쉐어될 거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사실은 옛날 세대처럼 이렇게 우리 조직의 밸류에 나를 끼워 맞추는 시대는 아니잖아. 그렇지 않지. 나의 밸류를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나의 밸류를 높여갈 것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시대. 그래서 독립기술이민도 인디펜던트 스킬 이미그레이션인가? 그러니까 내가 독립적으로 어떤 기술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걸 어필해서 이쪽 정부에서 나를 뭐 인바이트 해주십시오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쓰임새 있는 사람인가를 증명하는 과정인 거야. 그거를 냉정하게 좀 생각을 해보고 좀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그 방향대로 일단 시나리오대로 하나하나씩 가다 보면 좀 덜 힘들 것 같고 영주권만 뭐 지상 최대 목표라고 생각하면은 그거는 그렇지 않았을 때 허탈감 또는 그렇게 된다 해도 허탈감이 있을 것 같아 내가 볼 땐. 오늘 뭐 좋은 얘기들 금 마무리 합시다. 알았어. 너무 말이, 지금 이건 너무 지금 열정적인데 이런 마무리 잠깐 뭐 몇십 분 갖고는 안 될 것 같고 기회가 되면 다음에는 좀 항목을 나눠서 그러면 어떤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고민하면 좋을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저기 석양이 지고 있어요. 금강에. 그래서 햇빛을 정통으로 맞고 있는데 지금.